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이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체는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주체의 확립을 연설한 후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1970년에 조선노동당 강령과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스탈린 사망과 중소 이념 분쟁입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중소 이념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김일성은 소련,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주체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데아 또는 이데올로기라고도 하죠. 철학적인 용어로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상은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고정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체사상도 김일성이 처음 주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4대 노선이 제기가 되고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된 후에 주체사상이 정식화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 완성된 주체사상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형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죠.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연설에서 주체라는 세우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하죠. 그 배경은 중소 이념 분쟁에 있다고 그랬죠. 소련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식대로 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자주적인 입장과 창조적인 입장에서 4대 노선을 채택합니다.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시키죠. 천리마 운동은 사상 교양과 대중 동원에 의한 생산 운동이라고 그랬죠. 사상 4대 노선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의, 이것이 4대 노선이죠. 먼저 사상에서의 주체는 사대주의와 교도주의를 배격하고 자기 인민의 이익, 자기 나라 혁명 실정을 반영한 자기 당 지도 사상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외국의 간섭을 일체 배격하고 자주 독립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죠. 경제에서 자립은 외국의 경제적 예속을 반대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에서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무력에 의존치 않고 자주 독립과 국가 권익을 자체 국방력으로 수호한다는 것입니다. (1967년 3월) 김일성은 갑산파의 숙청을 결정합니다. 이때 유일사상 체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유일사상 체계는 김일성 1인 지배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김영주와 김정일이 권력 승계를 위한 투쟁을 하던 시대이죠.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건설운동을 전개한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인텔리 제거와 도서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동생과 아들이 권력 승계를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일사상 체계가 다듬어진 것입니다. 북한판 작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오이오 교시는 북한 근현대사의 중요한 전함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종파 사건으로 촉발된 김일성 유일 체제가 비로소 오이오 교시를 통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오이오 교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일성에 따르면 당시 조선노동당은 자본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잡다한 사상이 당 안에 유입되어서 혁명사업을 수행한 와중에 큰 애로사항이 맞들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해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그가 교시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오이오 교시는 김일성의 중공업 정책에 반발해서 경공업 우선 정책을 주장한 갑산파들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됩니다. 1967년 상반기부터 68년까지 진행된 갑산파 숙청 사업은 중견 지방 간부의 3분의 1을 공석으로 만들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갑산파는 박금철을 이시해서 국내에서 거점으로 활용한 항일무장 조직 출신으로서 김일성과 손을 잡고 집권했으나 경제적 수정주의를 내세우다가 숙청됩니다. 오이오 교시 이후 북한의 인텔리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계급투쟁과
플로렐타리아 독재의 강화, 수령 우상화의 심화, 인텔리 제거, 도서정리 사업을 전개하여 북한 사회 전반이 극좌적인 분위기로 팽배하게 됩니다. 5.25 교시 이전까지 북조선은 그래도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였다는 게 탈북한 성해랑의 증언이었습니다. 성해랑은 김정일의 둘째 부인인 성혜림의 언니였죠. 성해랑의 회고에 의하면 67년 이전에는 민주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었던 상태였답니다. 김일성파가 아닌 다른 정치적 분파가 존재했고 여행정 없이도 이동과 거주가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5.25 교시의 광풍 이후 이런 북한의 풍경은 옛날 일이 돼버렸다고 성해랑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5.25 교시와 갑단파 숙청 등은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완성시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렵 김일성 사상, 김일성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체 사상은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발전시켰으며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혁명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었죠. 김일성주의는 주체 사상을 진수로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주와의 후계 싸움에서 승리한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확립을 위한 항목을 추가해서 1974년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공표합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김정일이 후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수령 권위를 절대화하고 김정일의 후계 체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2013년에 김정은이 이를 수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의미와 그 형식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신성불가침의 강령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보다 당의 규약이 우선하고 그 당의 규약보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우선하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서문과 10개조의 원칙, 부연 설명, 각 원칙에 따른 몇 가지 항목을 더한 총 65개 항의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개정한 후에는 10개조 60개 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서문의 주 내용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을 모시고 수령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협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 개 항을 살펴보면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서 몸바쳐 해야 한다.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셔야 한다.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교실을 신조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무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품을 소유해야 한다. 김일성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개선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10개조입니다. 마지막 조문이 김정일이 후계 승계를 위해서 명문화한 것이죠. 혁명위협을 대를 이어서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손질하는데 그 제목부터 유일영도 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바꿉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종전의 수령 김일성을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바꾸고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의 관철로 바꿉니다. 나아가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당의 유일적 영도로 바꾸면서 자기를 영도자라고 칭합니다. 김정은은 이와 같이 과거의 수령 우상화의 표현은 바꾸고 당의 영도를 내세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도 이를 통해서 권력 엘리트들의 도전을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도모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자신의 고무부였던 장성택을 당의 유일적 영도에 도전하려 하며 분파 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당에 도전해 나가서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 사건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사형시키기까지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